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은진미륵이라는 불상을 아시나요? 충남 논산 관촉사 경내에 우뚝 서 있는 은진미륵은 국내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 유명한데요. 그 높이가 18.12m, 아파트 6층 높이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불상이 유명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은진미륵은 머리와 몸통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이른바 못난이 불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 못난이 불상이 개성 넘치는 상남자 스타일의 불상으로 재평가되면서 최근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연유가 숨겨져 있는지 흔적의 역사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습니까? 실렸죠. 네, 문득 떠올라요. 네. 사실 이렇게 우리 국보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못난이 불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비율이 잘 맞지 않아서 약간 그렇죠. 좀 뭐랄까 가분수라고 하는 표현을 해도 가분수라고 했죠. 예, 그렇게 그동안에. 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은진미륵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게 못생긴 가분수를 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관촉사 석저미륵 보살 입상이라고 합니다. 대중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은진미륵이라고 하는데 한국 최악의 졸작이니 지금 말씀하신 못난이 불상 이런 소리를 들었죠. 이게 왠지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네. 그게 오히려 매력이지 않을까도 싶은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평가가 그동안 좀 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얼굴 평가를 얼평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세키노 다다시라는 일본 학자가 감히 은진미륵을 두고 얼평을 했는데요. 균형미가 없다. 머리 부분이 지나치게 크고 면상이 평범하고 의상도 별별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잘 아시는 그 한국 고고미술사학의 개척자라는 분이 계시죠. 고 김원영 서울대 교수는 더 심한 악평을 가하는데요. 3등신의 전신에 반쯤 되는 거대한 삼각형 얼굴은 턱이 넓고 일자로 담은 입, 넓적한 코와 함께 가장 미련한 타입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최악의 졸작이다라고 악평을 하죠. 그래도 최악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 좀 박하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시쳇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3등신, 얼큰이, 삼각형 턱, 미련남, 패테라고 하잖아요. 패션 테레, 테러 이런 가지 하면서 졸작이니 뭐니 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은진미륵은 불상이라기보다는 그저 돌기둥에 불과하다. 신라의 전통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이제 김원영 선생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불상이 한국인이 놀란다면 그 크기 때문일 것이고 외국인이 감탄한다면 그 원시성 때문일 것이다라고까지 혹평을 했어요. 원시성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학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원신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저도 그 평을 보고서 이게 두 눈을 좀 의심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런 그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험담을 하니까 사실 불상은 서 있을 뿐이잖아요. 네, 뭐라고 그렇죠. 이 변명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1000년 이상 그냥 못난이 불상으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 그래도 이제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긴 했는데 왜냐하면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고려 광종 때 그 968년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조성 시기가 알려진 불상이라는 점 덕분에 까짓것 인심 쓰듯이 보물로 대접해준 인상은 짙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민적인 풍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좋은 말로는 이제 서민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제 2018년 2월 8일 날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문화재위원회 국보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때 문화재위원들이 뭐라고 말씀들 다 하시냐면 제가 그 회의록을 쭉 봤더니 은진미륵은 중후하고 역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조형미를 갖췄고 통일신라와는 완전히 다른 파격과 신비의 미적 감각을 담은 가장 독창성 짙은 불교 조각이라고 아주 그냥 극찬을 다 입을 모읍니다. 이 위원들이.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은진미륵이 만장일치로 그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돼서 지금 국보제 323호입니다. 미륵은 말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륵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1000년 이상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은진미륵을 이게 비교를 당해서 그래요. 누구랑 비교했냐면
석굴암 불상 아시잖아요. 아, 본전불.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불상인데 이게 석굴암 불상이 8세기 중후반에 완성이 되는데 일본 학자 아까 얘기했던 세키노 다다시는 신라 장인들의 창의로 이루어진 석굴암 불상은 중국, 일본에서도 견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극찬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김원영 교수는 완벽한 신체 비율 그리고 비불비인의 신묘한 표정 불타의 신비와 자애로서 보는 이를 감싸주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하거든요. 네, 저도 석굴암 본전불 본 적 있지만 네.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연구자들은 보면 그 석굴암 본전불은 실제하는 인간 중에서 가장 숭고한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은진미륵과의 얼굴 비교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김원영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신라 멸망 후 고려의 장인들은 예술과 기백이나 기술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라고 전제하면서 그중에서도 은진미륵은 조각이 아니라 그저 돌기둥에 불과하고 신라 일의 석불 전통의 종지부를 찍은 기념비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그냥 완전히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네. 세키노 다다시 같이 일본의 학자들이 평가한 걸 그대로 사실로 믿어서 받아들여 왔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 감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사실 김원영 교수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줬고 외모로만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이 석굴암 본전물로 대표되는 통일신라 시대의 조각은 사실은 당나라 불상의 영향을 좀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고미, 청순미 이런 것까지 겸비해서 뭐 요즘으로 치면 뭔가 꽃미남 이런 스타일인데요. 은진미륵은 그런 꽃미남과 견주게 되면 뭔가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이런 3등신 얼큰이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혹평을 받은 거죠. 근데 고려시대 때 갑자기 미적감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그럼 뭐 신라시대 때 석굴암이 있다는 건 네. 고려시대 때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그렇게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할 여초가 사실은 혼란기였잖아요. 후삼국 시대고 이러고. 그다음에 중국도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국이라는 되게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불교 조각이 쇠퇴하게 되고 이런 쇠퇴기를 지금 얘기한 못난이 은진미륵이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기에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던 그런 지방 호족들이 뭔가 공경에 빠진 백성들의 불안감을 없애려고 은진미륵 같은 그런 거대 불상을 조성했다. 그래서 신앙심을 고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향토색이 짙은 촌티나는 불상이 됐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양식과는 완전히 단절된 졸작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석을 해왔던 거죠. 고려시대 들어서 약간 어떤 그 뭐랄까요 쇠퇴를 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느낌 조각 기술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러나 80년대부터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진미륵이 18m의 거불이어서 균형을 이루지는 못했고 토속적이라는 혹평도 받지만 기념비적인 작품이면 틀림이 없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무시해버리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라는 재평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80년대 정도에는 석굴암 불상처럼 꽃미남 주연배우는 아니지만 뭔가 토속적인 용모를 갖춘 뭐 성격 배우 정도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평가가 조금 바뀌었죠. 근데 서서히 그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은진미륵에게서 거대하고 묵중한 몸체로 단순화됐지만 양감이 느껴지고 강한 원초적인 힘이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고 그래서 석굴암 불상이나 은진미륵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 정신과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두 불상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뭔가 아름답지 않다든가 비례에 맞지 않다든가 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재고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바뀝니다. 아, 서로 비교하지 말고 예. 그 시대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랬다. 그 양쪽을 다 공의 가치를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진미륵을 대충 조성하고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한 예를 이번에 제가 기사를 쓰면서 네. 그 방송 준비하면서 기사를 쓰면서 이제 얻은 게 있는데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이 최선주라는 분인데 이분이 13년 전에 2007년에 은진미륵 정비 사업에 전문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비계를 설치해 놓고 아까 아파트 6층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은진미륵 얼굴 부분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은진미륵과 눈이 마주치면서
화들짝 놀랐다고 하죠. 왜요? 이게 보통 불상과 눈이 마주치면 사실은 좀 이렇게 뭔가 두렵거나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다들 밑에서만 올려다봤지 본격적으로 비계 설치해 갖고 눈높이를 맞춰서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불상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뭔가 오싹하고 두렵고 이런 것도 생겼는데 워낙 눈도 크고 그러니까. 예.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은진미륵의 눈동자하고 우리가 그 눈의 양옆에 보면은 약간 그 이 살색같이 이렇게 빨간 살색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내외양각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예. 그걸 내외양각 주름인데 눈동자하고 내외양각의 주름을 원래는 까만색으로 칠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밑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색깔을 칠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음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색깔 칠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보니까 코앞에서 보니까 색깔을 칠한 게 아니라 까만색을 띠는 암석이 뭐냐면 전파남이라고 있는데 예, 예. 그 전파남 돌에 따로 눈동자하고 지금 얘기했던 그 내외양각 주름을 조각을 해놓고 아. 불상의 눈을 따로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가 끼워 맞췄다라는 겁니다. 정교하게. 근데 그거를 처음 확인했다라는 거죠. 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를 쓰고 뭐 이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선주 실장이 제가 그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불상의 눈동자만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이 14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꾸 꺼려진다고 하면서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뭔가 사진을 보자라고 했더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대한 불상 눈인데 정말 네. 이렇게 보면 약간 뭐 오싹한 부분도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불상을 이렇게 눈앞에서 찍어서 이게 은진미륵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이제 결국 사진을 보내주는 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각된 은진미륵의 눈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새겼는데 이 불상을 가지고 못난이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국보의 대접을 받을 만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완전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난이 지금 불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꽃미남은 아니지만 네. 원초적인 힘을 갖춘 카리스마 넘치는 뭔가 요즘엔 또 부캐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부캐릭터라고 네. 했는데 그걸 상남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남자로 얘기한다면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한 캐릭터를 인정하는 시대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은진미륵도 이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합류한 거다. 다양한 개성을 우리가 주연으로 이게 누가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배우는 있는데 네. 이게 또 비교하기가 좀 뭐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도 지금 비교하면 안 된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고려 사람들은 왜 이렇게 18m가 넘는 거대 불상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이 절의 역사를 기록한 관촉사 사적기 이런 걸 보면 968년에 광종 19년인데 한 여인이 이 고사리를 꺾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봤더니 아이는 없고 큰 바위가 땅속에서 솟아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광종이 해명스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이 명에서 그 바위에 불상을 조성하라라는 명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명을 받은 해명스님이 기술자 100여 명과 그다음에 이 1000여 명을 또 데리고 가서 37년간에 걸쳐서 불사를 마무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아까 눈은 다른 바위를 이렇게 네. 색에서 넣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바위 몸이나 이런 거는 예. 바위에다가 다 통으로 새긴 건가요? 이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은 이 불상을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화강암의 자연암반을 조각해서 발을 일단 만듭니다. 예. 그 발 위에다가 거대한 두 개의 돌로 상체와 하체를 조각한 다음에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위에는 면류관 형태의 덮개를 만들어 올리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4개의 돌을 조각해서 그 불상을 짜 맞춘 건데 그러니까 뭐 불상 높이가 18.1m, 둘레는 9m에 달하고요. 귀 길이하고 미간의 폭이 각각 1m 80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키가 뭐 나 같은 사람보다는 뭐 20cm 뭐 엄청나게 크고 머리 위에 쓴 보관이 있는데 그거는 무려 2.43m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돌 조각들을 짜 맞추려면은
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필요할 거고 네. 대단한 그 공력이 들어갔겠어요. 예전에 뭐 기중기도 없을 거고 그런 네. 크레인도 없을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제 설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해 놓은 각각의 부위를 어떻게 짜맞출까 해명 스님이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을 앞에 강가를 걷고 고민하고 있는데 네. 두 동자가 저쪽에서 탑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하나의 돌을 넣고 주변에 흙과 모래를 채워서 경사를 좀 만든 다음에 다른 돌을 이렇게 올려서 굴려서 기존의 돌리 포개고 뭐 이런 모습 이런 걸 지켜보던 해명 스님이 손뼉을 쳤답니다. 아 저거다. 불상쌓기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두 동자가 사라졌더라. 그래서 해명 스님은 아이들의 탑쌓기 놀이에 착안해서 불상을 세웠다는 건데 이게 사실 고인돌 축저 방법하고 똑같은 그래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스님한테 지혜를 알려주고 호련히 사라진 그 두 동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로는 그 두 동자가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전설에서. 이제 뭐 이런 설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네. 이제 은진미륵의 얼굴 네. 뜯어보면 굉장히 좀 친근감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까 굉장히 어떤 상남자라고 했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은진미륵 하지만 제대로 이렇게 그 찬찬히 뜯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사를 썼더니 비율이 안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생각만 했지 찬찬히 뭔가 뜯어볼 생각 안 해서 아까도 이렇게 기사를 썼더니 이랬냐 그러면서 이게 한 뭐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뭐 아무리 봐도 뭐 그로테스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요새는 볼매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굴 보면 정말 크긴 크죠. 뭐 얼굴이 몸의 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마가 좁고 그 양쪽 볼은 뭐 넓은 삼각형 형태고 눈, 코, 입을 꽉 차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눈은 뭐 옆으로 길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눈동자는 검색이 강하고 코는 삼각형이고 또 목은 또 굵고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8등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은진미륵은 그럼 한 몇 등신 정도 될까요? 3등신이라고 공칭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걸 또 매력이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 논문에도 나오는데 꽉 찬 눈, 코, 입을 두고는 뭐 평면적인 얼굴의 이미지를 완전히 극복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긴 눈, 검은색 눈동자한테는 뭐 위험 있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굉장히 재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평가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역사적인 평가를 편협하게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평가 누구 인물평이나 아니면 어떤 작품이나 이런 데 대한 평가를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역사적인 평가를 한다면 그게 오래 가잖아요. 네, 그렇죠.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음진미륵 보면은 이마 위에 원통형 보관을 쓰고 있는데 지금 밋밋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예전에는 뭐 금동제 화관이 둘러져 있었고 또 정면에는 불상이 걸려 있었다 그러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다 뜯어갔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머리 위를 보면 마치 임금이 이렇게 쓴 것 같은 그런 그 멸관 같은 양식이 네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불상을 건립한 광종의 왕적 불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임금이 곧 부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조금 보기 좋게 조각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뭐 못내 드는데요. 네. 최근에 가봤는데 솔직히 꽃미남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상남자 부캐를 요즘에 얻었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면 태조왕건이 후녀 10조를 보면서 사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방은 중국 풍습을 그대로 준수했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까 구태여 중국과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진미륵 만들 때도 당나라풍을 떨쳐버리고 뭔가 고려풍의 얼굴, 고려의 장사미사의 얼굴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중한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은진미륵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벌써부터 지금 태풍 바비의 영향권 안에 들고요. 호남은 내일 새벽, 충청은 내일 낮부터, 수도권은 내일 저녁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예정인데요. 태풍 대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